앉아있던 승객분들이 한 10분 정도 나가가지고 그분을 끌어당겼어. 문제 일으키신 이 승객분이 이제 좌석을 풀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신 거죠. 이제 항공기는 그 파킹하기 전까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동 중에 이제 이 해당 승무원분께서 안전바를 설치를 하고 막은 거예요. 탑승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비상구문 여신 건가요? 아니요.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빨리 내리고 싶었어요. 승객들 다 위험했는데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200m 상공에서 비행기 비상구가 열리는 일촉즉발의 상황. 자칫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이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 얘기 좀 저희가 좀 묶어보겠습니다. 미리수 기자, 먼저 우리가 봤던 이 비상구 열었던 30대 남성 승객, 지금은 구속된 상태죠? 맞습니다. 이 영장실질심사 이례적으로 1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도주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 앞에서 뛰어내릴 생각 있었습니까? 이런 취재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이고.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도 최근 실직을 해서 답답한 마음에 먼저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 아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 최근에 연인을 따라서 제주도로 내려가서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에 해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런 실직 스트레스를 실제로 호소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허준 변호사, 이 30대 남성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처벌수가 좀 세다고 하던데요? 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항공보안법에 보면은 승객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의무에 위반해서 출입구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라는 공간은요, 굉장히 특수한 공간입니다.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을 하고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면 테러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 다수의 승객들이 다 인질로서 피해가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는 데다가 9.11 테러에서 보듯이 이 비행기 자체를 무기 삼아서 또 하나의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이 크고 네. 또 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국제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금 없이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정말 다급한 순간에서도 이 문을 연 승객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았던, 언론에서는 빨간 바지의 의인이라고도 부르더군요. 이윤준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제주본부 상임부회장,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당시 상황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윤준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이윤준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그날 이후로 어디 몸 불편하거나 하신 데는 없으신가요? 아니요,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냥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제가 오르내리니까 네.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몸은 안 불편하시고 마음이 좀 네. 불편하시군요. 네. 자, 당시에 보니까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서 바람이 엄청 부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연 승객을 어떻게 붙잡을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을 때는 상공 위에 있었고요. 많이 불었을 때는. 네. 그리고 착지했을 때 그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뛰어내리려고 했고요. 아이고.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벨트 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승무원이랑 저랑 눈이 마주쳤고요. 네. 그러면서 승무원이 도와주세요 했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왼팔이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냥 뭐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냥 잡았어요. 잡고 아이고. 있으니까 그때 승무원분이 오시고 승객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일단락 된 거거든요. 일단 그 친구를 끄집어올려. 덩치가 되게 컸거든요. 네. 무겁고. 그러니까 저 혼자만으로는 힘들었어요. 그냥 저는 제 역할은 거기서 그냥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뭐 제압했다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잡고서 땡겨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말씀만 들어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제가 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승객 붙잡고 봤더니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제가 탑승했을 때부터 뭐 불안한 느낌도 들었고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왜 두리번 저랑 눈도 많이 마주치고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손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냥 비행기를 무서워하는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음. 그래서 별일 없을 뭐 그런 모르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지도 몰랐고 네. 그냥 그때 제가 사후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당시에 보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뭐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저희가 뭐 확인을 해보니까 승무원 한 분은 비상구 온몸으로 막아서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 많이 했던데 실제로 보셨을 때는 승무원분의 대처가 어땠나요?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의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는 승무원들이 교육도 많이 받았고 네.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허둥대둥 뭔가를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면 아마 더 큰 사고가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플로어 안에서 아니 그 비행기 안에서 그분들은 전문가잖아요. 저는 그분의 얼굴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일 하고 계시잖아요. 평소에 이제 네네. 교육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네. 보면은 지금 상황도 이제 재난 상황과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이렇게 몸이 먼저 반응하던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교육받은 대로 한 겁니다. 그냥 교육받은 대로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네. 그냥 저희가 비행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일반인인데 지금 전문가가 뭐 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 베스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하고 좀 미리 통화하셨을 때 많이 떨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네. 말씀 정말 좀 잘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윤준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 에디터, 제가 섭외 때문에 사전에 전화했더니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 자꾸 언론이나 누가 자꾸 영웅이라고 한다. 전 그게 더 얼떨떨하고 많이 부담스럽고 쑥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옆에 그 사람이 범인인지도 모르고 문이 열려 있는데 가려고 하니까 잡았다라는 거고 나중에 이제 범인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을 연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람을 일단 살려야 되겠다. 범인이라고 뭐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위험하니까 이게 재난 교육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고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에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다중을 위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하는지 본인의 스트레스를 왜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항공사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대책이라고 했는데 민지숙 기자, 지금 사고 이후에 아시아나항공이 이 비상구 좌석 이제 판매 안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요거 아시아나항공만 그런 건가요? 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로 이 같은 기종을 운행하고 있는 에어서울도 이 사전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도 이런 내용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대한항공에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종우 시장님. 네. 이 비상구 좌석이라는 게 사실 이제 앞에 좌석이 없어서 다리 이렇게 쭉 뻗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웃돈 주고서라도 이제 사는 그런 좌석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 좌석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닌 게 그렇습니다. 위급 상황 할 때 구조를 해야 하는 이 승무원들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일이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좌석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저도 제주도를 가야 됐는데 비상구 자리를 구입을 했어요. 그때 두 번의 체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이러이러한 자리인데 도와줘야 된다. 하시겠느냐 하고 물어봤고 그것에 응했고요. 또 탑승을 하자마자 스튜어디스가 찾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의향을 물어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이 자리를 완전히 그 제자리가 됐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그 자리를 팔지 않음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 자리를 왜 이렇게 그 의무 조항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발했을 때 가령 스튜어드나 스튜어디스가 모든 상황들을 다 통제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비상구로 빨리 승객들을 탈출시켜야 될 때 승객들이 도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로 직접적으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비상구 옆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옆자리를 만약에 비었을 때 뭐 이 어떤 긴급한 상황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구의 인력이 모자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을 그냥 없애기보다는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선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를테면 소방공무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 자리에 앉힐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그 이 카운터에서 이 사람들을 직업을 택할 때 혹시 좀 더 직접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비상구 좌석에 대한 해법도 이번 기회에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요, 이 대구국제공항 1층에 당시 항공기 이용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의료비 지원도 한다니까요. 당시 항공기 탑승하셨던 분들 꼭 가서 좀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